그러니까 103조가 굉장히 이제 일반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엄청나게 크게 이제 범위를 잡아놓죠. 그 한 예로 104조가 있다는 얘기죠. 불공정 법률행위. 근데 이 104조를 별도로 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103조 같은 경우는 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양쪽 다 반사회적 행위 한 사람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가장 대표적으로 첩계약을 했다 그러면 남자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여자도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어쨌든 안 줘도 되는데 양쪽 다 줬다 그러면 양쪽 다 반환받을 수 없게 만드는데 104조 우리가 배우려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한쪽은 반사회적 행위였지만 한쪽은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3조대로 한다면 주었으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피해 본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04조 별도의 법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 피해 본 사람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104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쉬워지도 않네. 뭔가 좀 이상하더라니. 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분필 맞죠? 분필 아니에요? 지우개 제대로 했는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별게다 속을 새끼네. 약간 물이 좀 묻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건 그냥 치우고 안 보이죠? 예, 착하신 분들한테는 다 이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금방 또 오셨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자, 불공정 법률행위의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겁난다 이제 쓰기가. 자, 이 양반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뭐 90세 이상의 시골 분들.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죠. 근데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잘 아는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을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폭리자가 되는 거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급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싸게 나는데 좀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죠. 어차피 뭐 거래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쪽이 굉장히 무슨 상태냐면 붕박한 상태나 또는 굉장히 성격이 경솔하거나 또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면서 이쪽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것을 한 뭐 2억 정도로 이렇게 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국가에서 봤을 때 너는 너무 불공정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서 뭘로 결론을 내냐면 무효다. 무효니까 양쪽 다 사실 계약은 했지만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줄 이유는 없는데 만일에 이쪽에서 2억을 주고 이쪽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자, 그런데 이 무효가 반사회적 행위로 둘 다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좀 당한 사람이죠. 피해를 보겠죠. 계속.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104조를 만들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너지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판단이 됐다면은 자 이전 등기했던 그 등기를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너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으니까 주었던 2억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104조의 이제 가장 큰 취지예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문제는 자, 이런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야지만이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법은 기준을 잡아줘요. 그 기준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 결국 소송 붙으면 얘는 이쪽에서는 누군가가 뭐 이 매매가 불공정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 해달라고 그러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순순히 말소등기 안 해주겠죠. 그 소송 붙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매매 계약 불공정 법률가 성립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라고 그러고 뭐 또 제출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민법에서는 쭉 정해놨다고요. 요런 걸 갖춰줘야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 행위가 성립돼서 무효다라고. 우리는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번에 요건인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죠. 다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피해자는 정상으로서 자기 부동산을 10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 그럼 불공정이 아니죠. 피해자 측은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궁박도 다 포함이 된다. 자, 백사조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백사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보호되려면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성립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데 그럼 당연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 완화시킨다. 완화시켜야 성립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궁박도 꼭 경제적 궁박만 해당된다. 그래버리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니까 경제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 다음 경솔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니은번 무경험이란 경험 부족이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얘기하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지금 현재 매매 계약을 이 양반이 생전 못했다 그런 것을 무경험으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서의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번 무경험이라면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불공정 행위가 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다 갖춰져야 되냐 그 얘기인데 그럼 굉장히 성립하기 어렵겠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건 모두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갑이 직접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 측은 대리인과 본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 문제죠. 자, 여기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궁박은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본인 중심으로 해서 궁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다른 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네요. 이거 구별만 잘 하시면 되니까 궁박의 비읍이 나오니까 본인의 비읍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그랬죠. 자, 1번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외우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어차피 시험이니까 그런 의미구나 하면서 들어가면서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요건은 상대방 측인데 상대방은 이걸 알기만 해서 안 돼요.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면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가볍게 보시고 자, 세 번째가 문제가 되죠. 자, 피해자 측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가 있고요. 상대방 풍리자 측은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가 즉 급부 준 것과 받은 것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저한 불균형. 그럼 현저한 불균형은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현저한 불균형이냐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구체적 소송 들어왔을 때 판사마다 다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3배, 4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 가치다 아니면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이 항상 판사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객관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판사들이.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격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고. 자, 니은번 그러면 또 어느 때 판단 시기를 보느냐? 법률 행위시예요. 항상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계약시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자,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왔지만 자, 그냥 법률행위시다 이 정도만 지문이 나왔지 그 뒤쪽에 따라서 뒤쪽은 이제 판례 얘기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거기서 끝내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나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불공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들어가야지.